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박빌딩의 신성식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19일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취득세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한번 알아보고 재개발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의 시행령 등 개정안이 26일날 시행된다고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행령들은 공포와 즉시 적용이 될 거고요. 26일부터 바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추진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다. 그 중에서도 연립 다세대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장기화되면은 건설 산업 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거 안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이런 배경으로 나온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것은 소형주택 또 지방 미분양주택, 악성 미분양이죠.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관련한 시행령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0대책 공급방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2년 안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준공된 주택, 빌라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라고 돼 있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데, 이 특례 정책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그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유튜브에서 10채든 100채든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데, 제외가 되면 기존의 보유주택수에서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단 취득세는 3년 동안 제외를 한다. 그래서 25년 말까지 준공된 주택들을 26년에 취득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또 소득세, 양도세가 되겠죠. 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24년 5월 달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은 취득세에 관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3월 19일 날 발표가 됐고 26일부터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년간 준공된이라는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미분양 아파트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택수를 제외해주고, 기존의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을 한다. 제가 잠깐 뒤로 한번 다시 가보면, 소형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은 특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세율 적용해서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 미분양주택,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특례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1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보유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거고요. 특례는 유지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주택수 제외에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가 나왔고, 나중에 이제 기재부에서 24년 5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4년 2월 달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입법 예고 시스템을 찾아본 결과 아직 발의는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수에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할 때라고 보시면 좋겠고, 요 세율도 제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소형 신축주택이 이제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제외하게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먼저 주택공급 발표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 그 중에서도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상속과 증여 같은 무상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 기존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요거는 24년 이전에 지어진 준공된 주택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가 취득해서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주택자나 혹은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번이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2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기존에 준공이 된 아파트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들을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해당 아파트의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또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냐, 요 정책은 1주택자, 또 2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적용이 될 거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또 적용이 될 겁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세대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하나만 읽어드리고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례 1번인데요. 신축 소형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입니다. 갑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1주택 때문에 2주택자가 됐죠. 그래서 4,8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8%.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취득세 개정으로 인해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조정대상 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4,2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1주택자입니다. 1주택 뭐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1주택이라 그러면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려 그러면 기존의 8%인데 이게 1+1이 아니고 1+0이 돼서 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2주택도 마찬가지고요. 2주택도 간단하게 생각해서 2+1이 아니라 2+0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2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2주택에 해당해서 1%만 내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례 정책은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 나온 공급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기 때문에 뭐 1주택자, 2주택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먼저 1주택자, 2주택자, 또 임대사업자 이런 투자자들을 먼저 움직여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이니까 이 대책을 통해서 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이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급과 특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특정 주택이 있고 특정 집단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투자 가치가 있는 신규 소형주택 현재 많지가 않습니다. 이 대책 자체가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분양을 많이 하고 또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신규 소형주택을 짓는 건축주들, 디벨로퍼들은 집을 많이 지으세요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들을 봐야 되느냐?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한 추진지역인데 연번동의서를 진구 중이거나 또 진구 예정인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좀 보시면 좋겠다. 뭐 당연히 선정된 지역들은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또 짓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고 연번동의서 진구 중이거나 진구
진구 예정인 지역 위주로 모니터링과 임장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구의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들을 늘 모니터링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0개에서 15개 자치구,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수익하기 원활하고 나중에 매도하기도 원활한 지역들을 모니터링 했을 때 신규 주택 착공 현장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현재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례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재개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내가 지금 1주택자거나 혹은 2주택자거나 하시는 분들, 임대사업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임대사업자도 취득세 85% 감면받는 것보다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례 정책을 잘 파악하시고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매입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을 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진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4,200만 원을 절감한다는 게 당장의 비용도 다운시키는 거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 시점에서 내 수익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한 채 샀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6억 정도의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5억에 매수할 때 내가 4,800만 원 내서 1억에서 마이너스 4,800만 원 하면 내 수익률인데, 요 혜택을 이용해서 내가 주택수에 제외되면서 취득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600만 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9,400만 원 정도가 벌써 수익률에서 달라진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투자자로서 어떤 부분을 활용하면 이점이 되는지 뽑아내는 것까지 하셔야 여러분들이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은 이제 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뽑아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이런 것들이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머리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해하시고, 또 특정 주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런 특정 주택까지 내가 파악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저희 강의에 오시면은 한 2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 없이 이런 부분들을 쭉 뽑아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과 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역이나 매물이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한번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월달 저희 강의는 4월 6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12시부터 2시까지 강의가 진행되고, 강의 이후에는 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재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 임장까지 가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 강의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선착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현장에서 좋은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